우리 아이가 달리기는 빠른데 왜 축구 시합에서 느릴까?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달리기 자체가 느리다, 이런 경우는 뭐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축구할 때 볼 다루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걸 꼽자면 달리기인데요. 단순히 많이 뛴다고 해서 축구를 잘 할까요? 그리고 시합에서도 빨리 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기가 빠른데 정작 시합만 들어가면 느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가속 그리고 방향 전환,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순간적인 가속입니다. 그냥 앞으로 빨리 달리는 거요. 이거는 그냥 축구를 하다 보면 어쨌든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아주 느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에서 중요한 건 다르죠.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나 공이 확 날아와서 갑자기 확 빠르게 뛰어야 될 수도 있고, 천천히 조깅해서 달리고 있다가 빠르게 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요, 빠르게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서 땅을 차주고 그 반동, 탄성을 이용해서 몸을 앞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체를 확 숙여줘야 되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시합에만 들어가면 느려요 라는 게 바로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순간적인 가속을 붙이는 요령을 모른다면요, 상대방을 따라잡고 공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합에서 느린 두 번째 이유, 방향 전환입니다. 앞으로 빨리 달렸다가도요, 또 달려나가던 몸을 멈춰야 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공을 다뤄야 한다던가 상대방이 공을 뺏어야 한다던가 그런 경우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다리를 충분히 앞으로 멀리 뻗는 기술입니다. 다리의 각도를 지면과 수평에 가깝도록 발끝을 높게 세워서 뒤꿈치로 땅을 밀어내야죠. 그게 잘 안 된다면요, 발이 불안한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내가 원래 멈추려고 했던 그 위치보다 훨씬 더 앞으로 간다든지 하면서 슛이든 패스든 그런 다음 동작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느린 달리기 자세 제대로 교정하지 않는다면요, 부상으로도 이어지기 십상인데요. 시합이 끝나고 아이가 무릎이나 허리 이런 데를 잡고 있다면 대부분 잘못된 달리기 자세, 움직임 패턴이 원인이죠. 이런 부상의 문제는요, 단순히 어디가 약하다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달리기 자세를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수업을 받으러 왔는데 연습을 좀 빡세게 하고 나거나 아니면 시합하고 나면 무릎이 아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달리는 자세를 보니까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실제 시합에서 뛰는 것처럼 빠르게 한번 뛰어보라고 해보니까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달릴 때 상체를 세워서 다리는 앞으로 뻗어서 그렇게 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자세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보면요, 이런 자세는 우선 빠른 스피드를 만드는데도 좋진 않고요, 달릴 때 특히 강하게 힘을 써야 하는 곳, 엉덩이 근육을 비롯한 코어 부분을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무릎을 위주로 힘을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로 계속 달린다고 하면 무릎 주변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무릎을 보강해주는 고관절, 둔근을 강화한다던가 그렇게 보강 운동을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달리기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부상을 예방하고 달리기를 빠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요, 특히 유소년 축구 선수일수록 기능성 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어린 나이인 것에 비해서 훈련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뭘 더 힘들게 엄청나게 그렇게 운동을 한다기보다는요, 실제 축구에 필요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익히고 거기서 생기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이트나 보강 운동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트레이닝 동작들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요, 축구를 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일 땐 무리해서 웨이트 운동까지 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죠. 더 도움이 되는 걸 우선시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축구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근육들이 많지만요, 일반적으로 보기 좋은 몸을 만들 때 쓰는 근육과는 다른 일반적으로 보기 좋은 근육을 만들 때 쓰는 근육과는 다른 발 근육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트레이닝할 필요가 있죠. 그 발 근육의 중요성이나 보강하는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안내 드리자면요, 발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의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이 있고요, 발의 안쪽, 엄지발가락 쪽이 있고요, 발의 앞쪽, 발가락의 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공중에 있던 다리가 땅에 닿을 때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새끼발가락 쪽, 발 바깥쪽으로 중점적으로 체중을 지탱해야 하죠. 한 다리로 버티면서 움직이는 동작들, 이런 동작이 특히 새끼발가락 쪽을 더 강하게 트레이닝하는 데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땅을 밀어낼 때 특히 엄지발가락으로 발 안쪽으로 체중을 지탱하게 되는데요, 그뿐 아닙니다. 수비를 할 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게 되죠.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는 이 자세에서는 발의 안쪽, 엄지발가락 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발 안쪽 힘을 줘서 땅을 또 밀어내야 하죠. 측면으로 움직이는 이런 레더 훈련이라던가 옆으로 움직이는 사이드 스텝,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특히 엄지발가락 쪽, 발 안쪽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발가락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달릴 때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최종적으로 땅을 지탱하게 되고요, 방향을 살짝 틀어서 옆으로 달려나간다고 하면요, 엄지발가락 쪽이 아닌 나머지 발가락 쪽으로 힘을 쓰게 되는
되는데요. 발가락을 꺾은 채 하는 운동들,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발의 근력, 발가락의 근력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죠. 이렇게 정확한 기술을 배우고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우리 아이가 실제 경기에서 훨씬 빠르고 날렵하게 뛰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실제로 빨리 달리기 위한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짧은 부분만 설명드렸었는데요.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이미 빠르게 달리는 법에 대한 다른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영상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의 축구 실력을 확실히 빠른 시간에 올리고 싶으시다면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